방역을 강화하다 보니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규진 기자, 먼저 최근 일자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한 건데요. 2009년 이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 기간입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이 한창 직업을 구할 나이인 20대 고용률입니다. 5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박 기자, 정부가 최근에 내년 예산안을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한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혔나요? 우선 정부는 이 올해 본 예산보다 43조 원 넘게 늘어난 이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21조 원, 또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데 8조 6천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 소비 쿠폰 등 민간 소비 창출하는 데에는 1조 8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총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 빚도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상 최대인 89조 7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이 세수 부족분을 대신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70조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9%가 돼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규진 기자, 먼저 지난 5월에 있었던 1차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선 말씀하신 1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3조 6천억 원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곳은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점이었는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음식점 사용액만 3조 3,569억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첫 3주 동안 이 음식점 사용 비중 24.7%를 전체 사용 금액 13조 원에 대입해서 산출한 금액인데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곳은 마트나 식료품으로 24.2%, 병원과 약국 10.4% 순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있었나요? 네, 재난지원금 충분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덕분에 5월과 6월엔 전달보다 소비가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 소비가 6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의 큰 폭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2.5단계가 적용된 8월에는 소비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나 기자,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추석 이후면 10월 초쯤 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휴업에 들어간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같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제외하면 지원금 지원 기간이 180일밖에 안 돼서 오는 10월 초부터는 이 무더기 해고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그런데 또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 제보 162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직장 갑질 피해 사례가 전체의 12.3%인 총 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는 이 연차 사용 강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2.5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주의 위험 범위에서 발생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을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타격이 크고 근로자의 고용도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휴업 수당이나 해고 금지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요. 지급 방식 등 이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이 선별적인 방식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지급 범위를 두고선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 간의 충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홍 부총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철없는 소리라고 했던 야당 의원 질의에 동조하면서 감정 대결 양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재정 여력을 강조한 발언인데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니 철이 들도록 하겠다는 하면서 노골적으로 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선별 지급 또 추석 전 지급 또 이를 위한 4차 추경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